제 이름은 리처드 모건입니다. 64세 미국 출신의 재난구조 전문 공학자이며 전 세계에서 재난 대비 구조물과 대형 인프라 건설의 안전자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윌리스 타워,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프로젝트, 사우디 네옴시티 기초설계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메가 프로젝트가 없었죠. 그리고 지금 저는 중국 허난성에 위치한 옛 반차오댐을 다시 설계하고 건설하는 자문단의 수석 고문으로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이 댐은 1975년 태풍으로 인해 무너져 1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 인류사적으로도 참혹한 재난의 상징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만큼은 다르다고 자신했죠. 최신 기술, 내진 설계, 초강도 콘크리트.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주마덴시 중심가의 한 고급 백화점 7층에서 현지 간부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 밖의 강은 탁해 보였지만 그건 평소에도 그랬기에 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드르륵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에어컨 고장인가 싶었는데 곧 천장에 금이 생기더니 거대한 콘크리트 조각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탈출했고 저 역시 간신히 계단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봤을 땐 이미 5층짜리 건물이 종이장처럼 기울어져 있었고 바로 옆에 있던 25층 아파트마저 도미노처럼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와 유리, 철근이 섞인 잔해가 쏟아지는 소리는 천둥보다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현지 가이드인 양웨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그냥 비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 어딘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한국의 천문수자원 분석 전문가 최재영 박사였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교수이자 K-워터 산하 AI 기반 국가수자원 예측 시스템 네오아미스의 설계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메일 제목은 중국 허난성 반차오댐 붕괴 임박 경고였고 첨부 파일에는 3D 위성 이미지와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향후 5일 내에 댐 수위가 임계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85%이며 붕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백화점과 아파트 붕괴는 구조적 결함 외에 수압 변동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댐에 대해 뭘 안다고? 라고 코웃음 쳤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벌어진 붕괴 사고가 그의 예측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의 붕괴, 강 수위의 상승, 구조물 기울기까지 너무나 정확했어요. 다음 날 중국 수리부 소속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간부 주강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외부 세력의 선동일 뿐입니다. 반차오댐은 최신 기술로 완벽하게 설계됐습니다.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의 말이 일리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해서 그날 본 장면들과 이메일 속 데이터가 겹쳐졌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최재영 박사였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최고 단계 경보 즉시 대피 권고.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내 수동 방류 체계로는 이번 태풍의 유입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네오아미스는 72시간 내 반차오댐 붕괴 확률이 92%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하단에는 지금이라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기술은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붙어 있었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졌고 하수구는 역류하고 있었으며 도시의 바닥은 이미 진흙으로 덮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기술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어김없이 새벽 6시부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핸드폰, 도시방송, 그리고 머릿속에서 울리는 불안의 소리까지. 저는 노트북을 켜자마자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보낸 이는 또다시 최재영 박사였습니다. 리처드 박사님, 마지막 경고입니다. 반차오댐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3일 내 붕괴 임계수위 도달이 확정적입니다. AI 기반 시뮬레이션, 위성 수면 반사율 변화, 콘크리트 내부 응력 해석까지 모든 지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메일의 첨부 파일은 무려 500메가가 넘는 3D 위성 데이터와 그래프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AI는 예상 수위 상승량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는 제가 평생 봐온 어떤 예측 모델보다 빠르고 정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중국 당국은 태풍 다나스와 우디가 동시에 내륙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예년 수준의 강우량일 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위성 영상엔 이미 주마덴시와 인근 도시가 침수되고 있었고 도로는 진흙 바다였으며 하수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중국 수리부 간부 주강은 다시 한번 침묵을 택했습니다. 절대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반차오댐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전날 그들의 안전하다던 백화점과 아파트가 종이장처럼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 끔찍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북한 압록강 유역에서 3,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 측 무통보 방류로 인해 국경을 넘어 대형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무책임한 체제, 무시된 기술, 숨겨진 진실의 결과였습니다. 북한 쪽으로 물이 넘어갔다는 건 방류가 이미 통제 불능 상태라는 뜻이었습니다. 8만 개 댐 중 150개 이상이 사전 경고 없이 강제 방류를 개시한 것입니다. 그날 밤 8시 현장으로 찾아온 중국 언론인 린샤오이가 말을 아끼며 USB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엔 한국 최재형 박사의 와미스 데이터가 담겨 있어요. 전 이걸 전국에 방송할 겁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진실은 묻히고 말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분노와 절망 그리고 희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북한 침수 피해에서 가족을 잃은 생존자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진실을 알리려는 그녀의 용기 앞에서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베이징 방송국 뉴스 생방송에 이 데이터를 내보낼 겁니다. 중간에 방송이 끊기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시도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기술자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선택을 했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고 수위는 계속 오르고 있었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한 통의 메일을 최재형 박사에게 보냈습니다. 박사님, 당신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기술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리처드 박사님,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진실을 찾아갑시다. 이메일에는 업그레이드된 와미스 위성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D 모델로 구성된 반차오댐의 구조적 위험 요소, 수면의 비정상적인 굴곡, 콘크리트의 반사율 변화, 내부 균열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재민 아니 최재형 박사가 옳았다는 것을.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뛰어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이 진실은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이면 린샤오이와 함께 베이징 방송국으로 향할 겁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서라도. 다음날 저는 린샤오이 기자와 함께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했지만 그 눈빛에는 어떤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검열과 압박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해요. 더 이상 침묵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 말은 마치 제 가슴을 찢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베이징 방송국의 직원 출입문을 통해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내부 제작진 몇 명과 이미 접촉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중 일부는 정부의 통제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방송 장비를 몰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오후 6시 45분. 공식 뉴스 방송이 시작되기 15분 전 우리는 스튜디오의 대기실에 숨죽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린샤오이는 조용히 USB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재형 박사의 와미스 데이터, 붕괴 예측 시뮬레이션, 위성사진, 콘크리트 반사율 변화 분석 등이 담겨 있었죠. 모든 것이 과학이었고 동시에 진실이었습니다. 7시에 바로 들어갑니다. 정부 측 앵커가 읽기 시작하면 곧바로 화면을 가로채죠.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방송이 성공하면 수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녀의 생명은 위협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오후 7시 정각. 뉴스 오프닝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7시 3분. 갑자기 화면이 버퍼링처럼 흔들리더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앵커가 사라지고 린샤오이가 뉴스 데스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중국 정부가 숨긴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한국 K-워터의 최재영 박사가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곧 USB에 담긴 와미스 3D 위성 자료가 방송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붕괴 직전에 반차오댐, 균열 발생 위치, 위험 수위 그래프, 그리고 AI 기반 수위 예측 시뮬레이션까지 모든 데이터가 한 장면씩 방송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지금 붕괴 직전의 댐 위에 서 있습니다. 이미 북한에선 3,000명이 사망했고 8만 개 댐 중 150개 이상이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5분이 채 되지 않아 화면은 검은색으로 꺼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방송 송출을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모두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2분 후 방송이 다시 켜졌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송출 장비를 수동으로 다시 작동시킨 것이었죠. 이번에는 최재영 박사의 메시지가 자막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어야 하며 진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와미스 시스템의 3D 시뮬레이션이 마지막까지 전파를 탔습니다. 전국의 수백만 시청자들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거대한 체제가 감출 수 없는 진실이 존재하게 되었음을요. 다음날 아침 CNN, BBC, NHK, 알자지라 등 세계 각국의 언론은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CNN은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의 AI 수자원 시스템, 중국보다 10년 앞서 있다 CNN 특집. BBC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AI 기반 방류 예측 기술 한국이 세계를 구했다. 미국 기상청장은 공식 성명에서 우리는 한국 와미스 시스템의 정확성과 정밀함을 인정한다. 향후 미국 기상정보 인프라에도 이를 통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후 예측 시스템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방송국은 철저히 봉쇄되었고 린샤오이는 신변 위협을 피해 망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그녀가 떠난 날 저는 다시 최재영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한국에 가겠습니다. 진짜 기술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중국 반차오댐 프로젝트 고문직을 사임하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던 구름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제 마음속엔 처음으로 안도의 빛이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진짜 기술이 있었고 진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나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낯선 땅이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한 기분이었다. 64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어쩐지 설렜다. 무엇보다 나를 반겨준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따뜻한 눈빛을 가진 중년의 사내가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리처드 모건 박사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는 바로 최재영 박사였다. 우리는 서로 손을 맞잡았다. 그의 손은 과학자의 손이었지만 동시에 생명을 품은 의사의 손 같았다.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그는 와미스 시스템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어떤 철학과 목적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국은 2020년부터 AI 기반 수자원 예측 및 자동 방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국 500여 개의 댐에 실시간 관측소를 설치하고 기상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방류량을 조정하죠. 인간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시스템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500개요? 그걸 다 실시간으로?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와미스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사람을 살리는 눈이라고 부릅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한강변에 위치한 K-워터 본사를 방문했다. 최 박사는 나를 안내하며 와미스 중앙 통제실로 이끌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미래형 상황실이었다. 커다란 스크린에 전국댐의 수위, 강우량, 숨은 개폐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AI는 초 단위로 예측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었다. 보이시죠? 이건 72시간 후의 수위 예측입니다. 만약 기상 변화가 발생하면 곧바로 알고리즘이 시뮬레이션을 돌려 자동으로 방류 전략을 수립하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런 시스템을 왜 나는 몰랐을까? 이 기술은 원래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박사님 덕분에 세계가 알게 되었죠. 최 박사의 말에 나는 숙연해졌다. 나는 구조공학자로서 평생을 재난 대비에 쏟았지만 이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한 기술은 처음이었다.
반차오댐이 무너졌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이 또다시 희생됐을까? 하지만 한국의 기술이 그 재앙을 막았고 그 중심에 이재민, 아니 최재형 박사가 있었다. 기술은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데는 이념도 국적도 필요하지 않아요.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이어야 하죠. 그의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다. 그 순간 나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구했는지 알 수 있었다. 단순히 뛰어난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을 만든 이들의 철학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와미스 시스템의 정밀한 모델링 과정도 지켜보았다. 위성에서 내려오는 수면의 굴곡, 댐의 압력 변화, 콘크리트 반사율까지 분석해 한눈에 보여주는 3D 시뮬레이션은 그야말로 미래 그 자체였다. 반사율이 0.8 이하로 떨어지면 내부 균열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인간의 육안이나 육감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AI와 함께 일합니다. 최 박사는 컴퓨터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멈추지 못했다. 미국에서도 이런 기술을 전면 도입한 곳은 없었다. 한국은 지금껏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야 그 진가가 세상에 알려진 것이었다. 박사님, 그동안 저는 수많은 국가의 기술자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가슴이 벅차오른 건 처음입니다. 나는 그에게 고백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건 아마 박사님이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깨달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잔잔하고 투명했다. 중국의 흙탕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철근은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최 박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대화는 기술을 넘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짐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길을 이곳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며칠 뒤 나는 서울에서 다시 최재형 박사와 함께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그때 K워터 본사 로비에서 깜짝 놀랄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었다. 중국 수리부 고위 간부 주강 반차오댐 사태 책임지고 전격 해임. 언론인 린샤오이, 프랑스 파리로 망명 유엔의 중국 정보 통제 공식 보고. 유엔, 한국 와미스 시스템을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공공기술로 지정.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다. 진실은 늦을 뿐이지 반드시 도달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잠시 로비의 대형 스크린 앞에 멈춰 서서 CNN 보도를 들었다. 영상에는 반차오댐의 위성사진이 나타났고 그 아래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모든 분석은 한국의 AI 기반 수자원 시스템 네오와미스가 예측했다. 그 순간 내 눈이 촉촉해졌다. 이 기술이, 이 나라가 그렇게 세계에 무시받던 한국이 결국 인류를 구했다.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 승리한 것이었다. 다음 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미국 기상청장은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한국 와미스 시스템의 기술을 미국 기후정보 인프라에 통합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AI 기반 수자원 기술은 이제 세계적 모범입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나는 30년 넘게 미국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왔고 언제나 우리가 최고라 믿어왔다. 그러나 지금 내 조국의 대표기관이 한국 앞에서 겸손함을 배우고 있었다. 유엔 사무총장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국제 기자회견을 열며 말했다. 우리는 한국이 개발한 와미스 시스템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의 표준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국경을 넘는 기술이며 인류의 공공자산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박수갈채가 터져나왔고 한국은 이제 단지 기술 강국이 아니라 철학을 가진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반면 중국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방송을 통해 진실을 알린 린샤오이는 결국 국경을 넘는 도망자가 되었고 주강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 채 자리에서 물러났다. 린샤오이는 파리에 도착한 다음 날 국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국이 보여준 기술보다 그 기술 뒤에 있는 진심에 더 감동했습니다. 반차오댐은 무너졌을 수도 있지만 한국은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나는 그 말 속에서 깊은 슬픔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녀와 같은 말을 하고 싶었다. 내가 배운 건 콘크리트나 철이 아니었다. 사람을 지키려는 의지였다. 며칠 후 나는 유엔 재난기술국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제네바로 향했다. 나는 구조공학자가 아니라 이제 기술철학자로 초대받은 것이었다. 내 발표의 제목은 단순했다.
한국이 가르쳐준 것 기술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나는 최재형 박사 그리고 린샤오이의 사례를 설명했다. 그리고 와미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인간 생명을 우선시했는지 전했다. 모든 참석자들은 깊은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고 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는 유럽환경기구의 수문학 책임자였다. 박사님, 그 한국 기술은 단지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류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맞습니다. 기술은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없다면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제네바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들이 한국 K-워터와 MOU를 체결하기 시작했다. 와미스 시스템은 전 세계의 댐과 수문 설계 시스템에 점차 이식되기 시작했다. 한국 기술자들은 분주하게 세계로 파견되었고 한국의 이름은 기술의 나라가 아닌 사람을 구하는 나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이가 바로 최재형 박사였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났다.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박사님. 당신이 왜 끝까지 경고했는지, 왜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는 조용히 웃었다. 진심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리처드 박사님. 콘크리트는 무너지더라도 신뢰는 남으니까요. 서울에 다시 돌아온 나는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30년 넘게 재난과 구조만을 연구했던 내 인생은 이제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나는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며칠 후 최재형 박사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와 K-워터, 서울대가 함께 힘을 모아 하나의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름은 세계재난기술윤리연구소. 영문으로는 글로벌 인스터투트 포 에시컬 디제스터 테크놀로지. 줄여서 GIDT. 그 중심에는 와미스라는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철학이 있었다. 나는 이 기관의 설립 이사로 임명되었고 최재형 박사는 공동 총괄 디렉터가 되었다. 개소식 날 우리는 수많은 외국 기술자들과 국제기구 대표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는 이제 기술이 단순히 효율과 성능을 넘어서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시대에 진입했음을 알립니다. 한국이 그 시작이었고 이제 우리는 함께 그 정신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나는 발표문을 마친 뒤 천천히 연단을 내려왔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나를 부르며 달려왔다. 리처드 박사님. 돌아보니 멀리서 프랑스에서 망명해온 린샤오이 기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곳에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반차오된 방송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건 박사님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깨어나고 있는 것도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당신의 용기가 모든 걸 시작하게 했죠. 우리는 이제 거짓과 침묵이 아니라 기술과 진심으로 세상을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그날 밤 나는 숙소에서 다시 최재형 박사에게 물었다. 박사님, 이제 와미스 시스템은 전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엔 뭘 해야 할까요? 그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이제 기술을 나누는 게 아니라 철학을 나눠야 합니다. 진심을 갖고 만든 기술이 아니면 결국 사람을 해칠 뿐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만들려는 것은 단순한 건축물, 구조물, 예측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술의 윤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한국만의 몫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나누고 배워야 할 책임이었다. 얼마 후 나는 GIDT 소속으로 일본, 인도, 미국, 브라질 등 여러 국가를 돌며 AI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과 윤리 기준에 대해 강의하고 기술 교류를 이어갔다. 이제는 국적도 체제도 이념도 중요하지 않았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그 중심엔 항상 진심이 있어야 했다. 몇 달 뒤 나는 한국국립기술훈장 수여식에 초청받았다. 그날 시상식에서 나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전 세계를 돌며 구조기술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 기술자의 길을 배운 건 이곳 한국이었습니다. 기술은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진심이고 신뢰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인으로서 기술을 통한 사람 중심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관중석에 앉은 최재형 박사가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이제 당신도 우리와 같은 길을 걷고 있군요. 마지막으로 한강변을 걷던 어느 날, 저 멀리 흐릿한 빗줄기 사이로
한 아이가 와미스가 또 홍수 막았대요. 라며 어머니에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가만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 구름이 몰려 있었지만 그 아래엔 지키는 이들이 존재했다. 기술은 그들에게서 탄생했고 또 그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진심으로 만든 기술은 무너지지 않는다. 언젠가 반차오댐도 그와 같은 모든 위험도 사람의 손으로 사람을 위해 막을 수 있을 거라고. 그 시작은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부터였다.